안녕하세요. 맹꽁이었습니다. 4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일기 공개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공개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책꽂이에 묻혀서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사라질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일기를 공개하니까는 지나온 세월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위로되는 게 참 많고, 하루하루 헛되이 살지 않고 그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좀 점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구나. 40대는 이렇게 살았고 또 50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앞만 보고 살았을 겁니다. 일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쓸 때는 그날 그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놓았지만은 그냥 쓰고 나면은 그냥 사는 게 바쁘니까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니까 맞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참 공감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7번째 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산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사 갈 형편이 되었다. 이사를 꼭 가야만 한다. 이유는 우리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주인이 내가 사는 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다른 세입자들은 이사 온 지도 몇 달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아쉽지만 내가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현재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내고 살았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또 걱정이다. 잠이 안 온다. 이튿날 아침 일찍 부동산을 다녀보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모두 출근 전이었다. 부동산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번호를 사진에 찍어 왔다. 몇 군데 문을 연 부동산에 들어가서 집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전부 주차장이 없고 방 크기도 12자 장롱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좁은 방이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은 계단으로 들어가야 하고 일반 통행길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은 진퇴양난을 맞는 것이다. 난감한 도로였다. 이 관계로 집들은 내 맘에 너무 안 들었으며 진짜 다니는 곳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 들어가는 골목도 아주 좁고 좁았으며 일방 통행이 길이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난 또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했다. 저는 이사 문제에만 거론이 되면은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좌절하게 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12시가 넘어서 가게로 와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현재 집 문제로 엄마가 많이 힘들다고 말을 했다. 서로가 도와줄 수도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형편을 뻔히 나는 알고 있다.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까지 해서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큰아들도 걱정만 하고 경기도 하남 쪽으로 더 알아보시라고 말을 한다.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부동산으로 한 집 한 집 전화를 해보기 시작했다. 적은 돈 5, 6천짜리 혼자 살 수 있는 집 있느냐고 물으면 다 없다고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딱 한 곳에서 있다는 것이다. 깨끗한 집이라고 한다. 혼자서 살기에 딱 좋은 집이라고 소개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오군공원 옆에 있는 동네다.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갔다.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었다. 단독주택이다. 입구부터 깨끗하고 후원하다. 주인과 같이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집이었다. 방이 2개인데 한 개는 큰 방이고 한 개는 작은 방이다. 주방도 약간 좁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 주차장은 당연히 없었다. 베란다도 없고 돈 액수에 비해서 내 맘에 그런대로 들었다. 속으로 감사를 연발했다. 다른 곳에 비교하면 이 정도면 1억은 될 것 같았다. 이 집은 보증금 3천에 월 30만 원. 내 형편으로는 벅차지만 이 집을 놓치면 더 형편없는 집으로 가야 할 형편이다. 부동산에서 우선 있는 돈으로 가계약을 하라고 한다. 내일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하고 돌아왔다. 저녁 8시쯤 부동산에서 집 주인을 만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라고 한다. 주인을 만나보니 나보다는 몇 살은 위였고 그 집도 아들만 2이 있는데 다 결혼하고 지금 2분이 월세 받아서 생활한다고 한다. 주인도 나를 잘 봤는지 처음에는 도배를 날 보고 하라고 했었다. 8천원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데 여자 혼자 산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라고 한다. 싸게 주는 거니까 도배는 날 보고 하라고 하며 조금 더 양보할 것 같지 않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주인이 도배 장판은 해주시라고 그게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양보를 한 것이다. 난 남편 그늘 없이 평생을 살아가자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몇 백억 벌거 아닐지 모르지만 돈 몇 억이 별것 아닌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1억은 큰 돈이다. 앞으로 지출이 한 달 14만 원을 더 써야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이 한 달 4만 원이다. 집을 계약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람이 날마다 속 썩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각종 질병이 찾아올 것도 같으다. 나 역시도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집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자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대충 했더니 미자 권사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지 여러 말 하지도 말고 황 권사는 나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서울에서 살지도 못하고 수원보다 더 먼 화성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화성 시골에서 산다고 울상이다. 그래도 황 권사는 아들 2을 반듯하게 훌륭하게 잘 키웠으니 또 며느리도 잘 얻고 손주까지 봤으니 가게 세 안 내, 가게는 또 세도 안 내고 또 파주에 땅도 있고 기술이 있어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아무 소리 하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호통을 친다. 이 권사님도 서울에 집이 있었지만 그냥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간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다 없애가지고 결국은 서울에서 살지도 못하고 화성까지 갔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형님에 비교하면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살다가 죽을 때 집 팔아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조금 좁더라도 혼자 살 수 있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니까 그냥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전화를 끊고 요즘 아프다는 제이미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니 병원에 나 왔다. 병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친구 집에 놀고 있다고 한다. 이 언니도 암 수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 수 없냐고 하니까 6시 반까지 올 수 있다고 한다. 치킨 한 마리 튀겨가지고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가 와서 언니를 만나고 언니 얼굴을 보니까 한숙하다. 요즘 대상포진이 와서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고 한다. 통닭을 얼마 먹지도 못하고 떡국을 멸치국물 내서 끓여 드렸다. 국물과 함께 간신히 한 그릇을 드신다. 집에 갈 때 내 차로 바래다 준다고 하니까 기름값 없애고 뭘 그러냐고 자꾸 사양을 한다. 버스 타러 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쓸쓸함을 느껴 마음이 아파온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언니도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석을 맞으며 다음은 추석을 맞으며 세월이 정말 빠르게도 간다. 불경기다 뭐다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서 벌써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는 제사가 없으니까 간단히 음식 준비해서 먹으면 된다. 닭게장을 끓이고 부치는 것은 동태포와 호박전, 두부부침, 오징어 다리 불렸다가 살짝 데쳐서 밀가루 반죽해서 부치고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김과 또 김치. 내일 아침에 며느리가 불고기는 해온다고 했다. 11시경에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왔다. 아들이 아기를 보고 며느리와 둘이서 음식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그런대로 일도 아주 잘한다. 깔끔하다. 설거지도 잘하고 혼자서 하다가 둘이서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나고 기분도 좋다. 며느리 없고 처음 추석을 지내는 것이었어요. 혼자들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외며느리라 그 많은 제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 구정과 추석 이런 음식을 다 혼자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며느리랑 같이 음식을 부치고 부침개를 부치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요즘 이사 문제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질 것 같으다. 공동체 갈 때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 닭을 30마리를 사서 닭도리탕을 해주자고 한다. 아이고 나도 깜짝 놀랐다. 우리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다. 닭을 집으로 사다 놓고 보니 굉장히 많은 것도 같아서 10마리 정도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30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마리는 내가 또 한 마리 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마리씩 나누어 줬습니다. 추석 선물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9월 29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석날 공동체와 함께. 추석날이 명절날이면서 주일날이었다.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들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로 갔다. 가자마자 닭도리탕을 준비했다. 우리가 닭을 한두 마리씩만 해먹다가 20마리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도 할 수가 없었다. 큰 솥이 없어서
10마리만 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다. 며느리는 부침을 부치고 아들은 아기를 보고 요리는 생각처럼 맛있게 되진 않은 것 같았다. 밑에서는 탄 것도 같았다. 국물을 좀 많이 잡았더니 닭국 비슷하게 되었다. 닭도리탕이 아니라 닭국과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국물을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양이 많으니까 대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살던 사람이 50명을 해주려니 대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은 맛있다고 잘 먹었지만 난 속으로 미안하고 속도 상했다.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 밤 9시경에 아들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난 공동체에서 자기로 했다. 공동체에서 자고 그 이튿날 예배를 드리고 10시쯤 서해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청명한 가을 하늘, 교통이 원활히 잘 흘렀다. 황금들판의 길가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애들도 날마다 연주하느라 바쁘게 살았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나들이를 나오니까 또 먹을 것이 차에 가득 실려 있고 모두가 애들이 좋아한다. 이번 명절에는 송편이 많이 들어왔다. 모두가 차에서 의무적으로 송편을 먹어야 했다.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되니까 송편을 한 몇 박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50명이 먹으니까 그래도 밥을 안 먹고 이제 식사로 송편을 먹었습니다. 날은 더웠고 금방 상하게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출발해서 속이 출출하니까 그 많은 떡을 다 먹어치웠다. 서해 쪽도 해안선을 따라 서해 쪽도 해안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해본 관광지가 여러 곳이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곳은 간월암이었다. 작은 암자인데 옛날에 무학대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어 그곳에 피신했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고 물이 들어오면은 집 한 채에 있는 섬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물이 빠지면 육지고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은 섬이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바닷물이 차서 섬이었는데 거리는 한 30-40m 거리였다. 그 집을 가보려고 관광객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가야 한다. 뗏목은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줄을 당겨서 양쪽을 오가는데 나에게는 참 인상적이었다. 하여간 우리 일행들은 그것을 모두 가본 후 철새 도래지와 천수만 또 작은 선착장이 있는 곳을 가보았다. 그러다 보니 7시쯤 되었을 때 꽃지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날은 어두워서 깜깜했다. 난 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어디서 저녁을 먹을 것인지. 석양의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서해 바다에 석양을 보며 모두가 탄성이 터졌다. 우리 일행은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수돗물이 있는 산 밑에 소나무 숲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형 돗자리를 쭉 펴고 봉구차 2대로 불을 밝히고 차에 시동을 걸어서 이제 그 차 불빛으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 후라이팬 1개와 작은 냄비 2개, 2개로 40명 이상이 먹을 고기와 오뎅국을 끓이는 것이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이었다. 때마침 바닷물이 빠져나가 바다에 들어가 놀기에는 아주 좋았다. 선생님들이 5명씩 불러다가 저녁을 먹였다. 한꺼번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가 없지요. 그 작은 후라이팬과 냄비밖에 없으니까는.
작은 후라이팬에는 계속 5인분씩 고기를 볶아냈다. 5명이 배를 채우고 가면 또 5명이 먹는 식으로 계속 돌아갔다. 그렇게 먹으니까 2시간 이상이 걸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 없었다. 언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준비했는지 계속해서 차에서 고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신기했다. 그런 식으로 저녁을 먹고 나니 9시 반쯤 되었다. 도로 사정을 알아보니 이곳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정체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럼 우리는 11시까지 조개를 잡기로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물 빠진 바다로 들어갔다. 11시까지 조개를 잡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았다. 집에 가서 조개구이를 해먹기로 하고 정각 11시에 서울로 출발했다. 봉구차 3대가 나란히 서로 무전기로 의견을 물으면서 선두차를 따라오는데 잠이 온다고 해서 커피를 한 잔 사자고 하여 어느 슈퍼에 차를 정차시켰다. 우리 아들이 대변을 본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 화장지가 없었다. 슈퍼 아저씨는 화장지를 조금만 주면 되는데도 없다고 하며 사서 쓰라고 냉정하게 말을 한다. 두루마리 한 개를 사는데 5,000원이란다. 이건 진짜 바가지지요? 지금도 5,000원 안 합니다. 아유, 슈퍼 그 사장님이 아주 마음씨가 정말 삐딱한 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살 수밖에 없었다. 50개에 15,000원이면 사는데 한 개에 1,500원이면 정말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이었다. 5,000원이 아니라 한 개에 1,500원 달랐네요. 한 개에 1,500원이면 정말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이었다. 하여간 화장실에 다녀와서 출발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다. 무전기로 누군가가 화장지를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아껴 써야 한다면서 아껴 쓰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제 밤 늦게 오니까 서로 이제 잠이 오고 하니까 이제 코미디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즐겁게 와야 잠도 안 오고 장거리 여행 지루하지 않다 해서 아껴 쓰는 방법은 화장지 한 칸으로 가운데에 항문 크기만큼 구멍을 뚫어서 항문에 붙이고 응가를 한 다음 그 휴지에 손가락을 씻으라는 것이다. 얼마나 웃겼습니까 글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졸리던 판인데 잠이 확 달아나고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차 안에 탄 모든 아주 그냥 아이들도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한마디로 아주 기막힌 코미디였다. 하여간 공동체에 도착하니 2시였다. 그래도 빨리 온 것이다. 정 전도사님은 숙소에서 이틀 밤을 잔 것이다. 아침에 집에 올까 하는데 정 전도사님이 11시에 뷔페 식사가 또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라며 자꾸 붙잡는 것이다. 밤늦게 저는 집에 오려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 이튿날 또 어떤 분이 뷔페로 아이들을 식사를 섬기겠다고 해서 자꾸 같이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는 매일 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지하철역 어린이가 좋아하는 뷔페 식당으로 갔다. 오전인데도 손님이 어찌나 많던지 북새통이었다. 어린이 뷔페라서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였다. 어린이 뷔페가 있더라고요. 이때 처음 가봤습니다. 난 가자마자 공동체 건물을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을 만났다. 날 보자마자 반겨주시더니 우리 아들 칭찬을 어찌나 과하게 하시던지 내 아들, 우리 작은 아들 여러모로 크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너무너무
그 일을 잘하고 어떻게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성실하게 잘 키웠느냐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지 아주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은 정말 작은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아들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다. 아들 덕분에 나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대접을 거하게 받았다. 점심을 먹고 오려고 하는데 정 전도사님이 또 잡는다. 저녁 때 찜질방 계획이 있으니까 피곤하신데 함께 가자고 한다. 아휴, 난 정말 냉정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 의견에 또 동의하고 숙소에 들어갔다. 누워서 전도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쉬고 있는데 우리 집을 생각하면 빨리 가야 하는데 가게로 전화해 보니까 다들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안 되겠다 싶어서 7시쯤 쌀 12포대를 싣고 집으로 왔다. 오다가 영숙 씨와 금주 씨에게 한 포씩 주고 집으로 왔다. 또 오다가 며느리 집에 들러서 김과 송편을 전하고 집에 도착했다. 혼자 있어도 내 집이 이렇게 편하다. 집 좀 치우고 빨래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올 명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보람있고 즐거운 명절을 지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이제 공동체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서 그 아이들 둘 낳고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